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20장, 24장까지 중에서 20장을 끝내게 됩니다. 아태, 한계를 넘는 근거. 아태가 끔찍함에서 발견됩니다. 메림나라는 히라버가 있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에는 애매한 단어들 중에 하나이며 적절히 말하면 안티고네를 아테의 경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림나라는 단어. 주관적인 것은 안티고네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크레온의 것이죠. 이 사이에 있는 애매한 단어가 메림나인데 결국 경계란 얘기죠. 아테, 한계, 경계. 그래서 안티고네를 경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메림나. 이 아테는 불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를 무자비하고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은 무자비한 신들에 의해 부여된 의미입니다. 신들의 신탁이라는 얘기죠. 이건. 나는 신들의 명령을 받들고 있다 이거죠. 모든 병사들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피해서 물러가지만 그녀 안티고네는 시체 옆에 나타나 신음소리를 내며 새끼 잃은 새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르네상스 이전의 생명력, 에너지를 되찾는 변태 같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안티고네다 그랬습니다. 두 죽음 사이에서 죽지 않는다 이거죠.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 안티고네가 말한 몇 줄에서 메타, 이 메타라는 말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메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제대로 말하면 그것은 휴식을 의미합니다. 뭐뭐와 함께 휴식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폴리네이케스, 자기 오빠 곁에 누워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안티고네의 휴식이 오는 거죠. 그 특징은 안티고네가 나타내는 맹렬한 존재를 기표 형태로 함축합니다. 실제계적인 존재. 이 한계를 넘어가는 존재. 그 존재를 기표 형태로 함축한다. 뭐가? 메타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의 특징이 이 기표 형태로 안티고네의 이 존재를 갖다 함축하는 거예요. 안티고네라는 존재를 함축하는 것이 뭐냐? 어떤 기표냐? 메타라는 것입니다. 메타. 뭐뭐와 함께 휴식.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누리겠다 이거죠. 기표는 세상의 두 가지 질서, 즉 진리의 질서와 사건의 질서를 도입합니다. 이 기표라는 것은 진리의 질서, 거짓의 질서가 아니죠. 거짓의 질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질서, 이 두 가지를 도입하는 거예요. 진리의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질서도 있다. 사건의 질서에는 그렇게 진리의 질서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사물처럼 다가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진리의 이 구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우리 인생에는 많다 이거죠.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것은 욕망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공 안티고네와 그를 둘러싼 것은 환경은 다 안티고네의 욕망과 관련해서 자리 잡은 거죠. 이게 사건의 질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발생하는 것은 가라앉음에 기반합니다. 발생하는 것은 가라앉음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라앉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막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게 나오는 것이죠. 통치자로서 크레온은 늙은 테레시아스와의 대화 후 합창단에게 결국 내가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아테는 거기서 특별한 적절성을 가지고 다시 사용됩니다. 이것은 클레온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 즉 이전에 침강이라고 언급된 것, 즉 전제로 다시 붕괴되는 것보다 행동에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했잖아요. 클레온이 도시국가의 폴리스의 법을 갖다 끝까지 고집하고 자신은 그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크레온도 자신의 내적인 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죠.
클레온도 자신의 이 아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티고네는 비극적으로 넘어가지만 비극적이 아닌 방향으로 넘어가지만 클레온은 마치 비극이 아닌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크레온이야말로 비극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크레온의 긴 연설, 코러스만이 그 연설을 듣습니다. 메신저는 발을 질질 끌며 나타나서 당신이 거짓말을 믿는 것이 당신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유감입니다. 이렇게 크레온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크레온은 죄인을 서둘러 찾지 않으면 모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메신저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의 창가가 나와요. 죄인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죠. 그 다음 안티고네의 경비병이 진실성, 적어도 시간적 진실성에 대한 관심 없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경비원은 기뻐합니다. 그는 보기 드문 행운을 얻습니다. 유죄 당사자에게 손을 얹으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 코러스는 아테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아테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다음은 클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헤몬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일한 대결은 내가 인간과 그의 선의 관계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차원을 나타냅니다. 인간과 그의 선의 관계. 클레온의 선은 뭡니까? 폴리스의 법이죠. 안티고네에서의 선은 뭡니까? 주관적인 선이며 신탁이죠. 순교자들이 승리하는 날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연극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위협의 소리에 떠나고 다시금 코러스의 등장이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위협의 소리에 떠납니다. 헤몬은 안티고네를 찾아 떠나죠. 그 다음에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전쟁에 대한 무적의 사랑, 이런 그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안티고네가 겪게 될 형벌의 그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히메로스 에나르게스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히메로스 에나르게스는 라는 말은 그대로 욕망을 가시화한 것인데 징벌에 이르는 긴 장면이 벌어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의 마지막 반전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속이는 클레온이 가서 필사적으로 안티고네가 목을 메었던 무덤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티고네는 아테의 한계에 갇혀 있었고 헤몬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을 궁금해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티고네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헤몬이 나타날 때 그는 신성한 우아비아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든 징후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리워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크레온은 전령이 이미 자신보다 먼저 도착한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크레온의 아내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점에서 텍스트는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계산된 용어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신이 나간 크레온이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발로 나를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코리페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장난할 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종류의 고통과는 달리 발에서 느끼는 고통은 가장 견디기 쉬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발로 나를 끌어내십시오라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다 이거죠. 안티고네의 연극에 번역된 것은 이러한 용어로 다소간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포크레스가 사용한 바로 그 용어에 내 해석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필수사항을 지적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칸트가 미의 주제에 대해 말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이 아테를 넘는 한계를 넘는 근거, 이 한계를 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까 메타라는 말과 함께 뭐였죠? 아테를 넘는 근거, 메림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메림나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에 있는 애매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메림나. 이 안티고네의 주관적 선,
그리고 포리스의 객관적 선인의 그 경계, 한계 사이에 있는 아주 애매한 단어들 중 하나예요. 이 단어가 바로 안티고네를 아테의 경계로 두 죽음 사이로 몰아갔다 이거고, 메타라는 단어, 뭐뭐와 함께, 그리고 휴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티고네를 아테, 한계를 넘는 이 경계로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아테, 한계를 넘게 되는 이 안티고네가 한계를 넘게 되는 기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표. 그 기표와 그 다음에 그를 쫓는 이 클레온의 이 가족의 이 최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문장들을 조금 빨리 읽었는데 이제 이 대화가 나오는 거죠. 클레온의 대화, 또 그의 가족의 대화, 그 다음 메신저, 경비원, 그리고 이제 코러스, 이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안티고네는 두 죽음 사이, 즉 폴리네이케스의 시신과 함께 있게 되고, 문이 닫히고, 무덤의 문은 닫히고, 클레오는 자기도 역시 한계를 넘어가지만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진정한 비극, 진짜 카타스트로프, 그 파국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족의 몰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1장 들어가겠습니다.